자, 앞서 보신 경제성장 전략의 주요 부분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부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성장 전략을 요약해보자면요. 인공지능으로 경제를 초혁신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혁신은 늘 강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초혁신 경제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건가요? 초혁신 경제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없는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든다 했을 때는 네. 그게 초혁신 경제라고 보여지고 예. 이런 초혁신 경제로서는 저희들이 설정하는 게 예를 들면 AI 로봇 네. 세상에 없습니다. AI 자동차 또 AI 조선 선박이 자율주행한다 이런 걸 만든다면은 이게 바로 초혁신 경제고 예. 한국 경제가 그런 것을 지향해야지만 이 글로벌에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더 발돋 좀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이었었는데 네네. 이젠 이끄는 그런 입장으로 변신하겠다 이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 자,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이 민간 기업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정부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는 정부는 민간이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민간이 무엇이 필요하냐. 네.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돈이 부족하면 돈을 제공해주고 세제 지원을 받아야 되면 세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규제가 필요하다면 규제 완화를 해주고 하는 민간이 이 업무를 하는데 정부는 다 가능하면 지원해서 이 초혁신 경제로 가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예. 기업이 중심입니다. 네. 자, 근데 그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대규모 보조금이라든가 세금 감면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내세워서 내세우고 있는데 자, 이번 대책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눈에 안 띄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까? 네네. 네.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그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R&D를 지원해 줍니다. R&D 해서 또 한 단계 더 되면은 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이게 사업화로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금융을 지원해 줍니다. 국민성장펀드에서 100조 원 자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제 지원도 국가 전략 기술로 AI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AI에 대해서는 국가 전략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텍스 인센티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규제도 아주 요 관련된 아이템 관련된 규제가 있다면 이 규제를 다 끊어줘서 요 사업이 진짜 세계 1등 경제로 나갈 수 있는데 정부가 다 지원했어서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하게 만들겠다.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면 지원 방향이 차근차근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 단계에 맞게끔 그럼요. 지원하시겠다는 네. 그런 입장인 거군요. 시장을 향해서 네. 차근차근 나갈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끊어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뛰어난 AI 인재를 유치해야 된다는 데는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네. 누구나 다 이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나 노력을 할 텐데, 자, 근데 해외에 있는 인재들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매력적인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네, 일단 해외에 있는 그 기술자들은 한국의 어떤 매력적인 K-컬처, K-팝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외국 인재들이 한국에 온다면은 특별 비자를 저희들이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인재에 대해서는 연구비, 인건비, 그리고 기술을 아주 최고 기술을 가진다면 과감하게 인건비도 지원해 줘서 한국이 와서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인재들도 이 한국에 온다면은 박사후 연구원을 트랙을 신설하고 네. 이분들에 대해서 연구비도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은 그러면은 이런 그 과제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될 텐데 네. 어떻게 그럼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일단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네. 이거는 누가 얼마를 내서 어떤 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일단 겁니까? 100조 원에 대해서는 50조는 정부 부분에서 하고 50조는 민간 부분에서 하는데요. 네. 만약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AI 로봇을 만들었다. 그러면 아마 정부가 한 50조는 못 쓰고 민간이 먼저 투자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가가치가 높아서 성공만 한다면은 민간이 먼저 투입을 시키고 네. 또 민간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투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 민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아마 100조 원이 이제 투입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이 사업의 진행 단계에서 정부 받을 수 있는 캐피털 콜이라는 방식인데 네. 거기에 따라서 5년에 따져서 100조 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20조 나눈다면 20조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아마 초기는 좀 적고 뒤로 갈수록 아마 소요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성장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0.9%, 내년 1.8% 성장 전망하고 있는데 타이완은 4%대고요. 미국은 2%대인데 우리 성장 전망은 좀 너무 낮은 거 아닐까요? 그 이유가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잠재 성장률이 1.9% 정도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도 안 되고 있습니다. 0.9%. 그래서 초핵심 경제로 가서 이 잠재 성장률을 저희들은 지금 1.9인데 2%, 3%까지 끌어올리려면은 네. 이게 된다고 보여지고 내년도에는 잠재 성장률만큼 1.8%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더 초핵심 경제로 간다면은 3%, 뭐 더 열심히 한다면 4%뭐 이렇게 가면은 타이완 이런 수준으로 저희들은 충분히 캐치업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끝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I라는 게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열심히 한다면 대한민국에 큰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뿐만이 아니고 공공 부분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 AI 교육을 시키고 해서 AI 시대에 그 실력을 갖춘다면은 네. AI 시대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좋은 취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네.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들 짚어봤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